이쪽 그 외벽 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둘레에 그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해자가 있기 때문에 해자의 깊이를 한 뭐 4, 5m 본다면은 20m 절벽으로 봐야죠. 그건 대단한 웅장한 겁니다. 그런 적병이 그쪽에서 물을 건너야지요. 또 거기서 그 젖은 발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요새입니다. 3세기의 한반도를 잘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이 시기 백제는 고대 국가가 아닌 조그만 부족 국가로 묘사돼 있다. 학계에서도 이 기록을 토대로 초기 백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엔 백제엔 변변한 성곽조차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3세기 중반기까지 한반도 남쪽 지역의 만진한 변환에 여러 소국, 수십 개의 소국들이 다 독립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독립 소국의 인구수, 대체로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2배, 뭐 3배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더 적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풍납토성 같은 거대한 성은 쌓을 수 없었고, 그 통설에 따르면 삼국지 한전에 의해서 통설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제사의 반 정도는 뭐 이 풍납토성이 나오고 이 삼국사의 초기 기록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그 백제사의 반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풍납동 토성 발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역사,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국사기 초기의 역사가 이제는 긍정적인 역사로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것이 고대사, 고고학자들의 그 중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그 전환점이 바로 풍납동 토성의 발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성곽 축조 연대만 밝혀진다면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삼국사기 백제 초기의 역사 기록에 관한 신빙성도 검증받게 된다. 문화재연구소에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풍납토성 성벽과 내부 발굴지 몇 곳에서 수거한 수치로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하고 있었다. 최종 결과가 나온 날, 취재팀은 다시 이곳을 찾았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 풍납토성 성벽에서요. 그 목재 목탄 2가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 결과 그 기원 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로 그렇게 연대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세기경 이미 백제가 풍납토성을 쌓을 정도의 국력을 갖춘 거대한 고대 국가로 성장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설이 틀렸다는 것을 성벽 내부에서 나온 절대연대가 입증한 것이다. 빽빽한 도시에 파묻혀 나지막한 언덕으로 남아있던 이 풍납토성은 사실은 역사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성벽의 바닥입니다. 이 바닥의 폭,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의 이 길이가 40m에 달합니다. 이런 폭으로 무려 3.5km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높이도 엄청나지만 여기를 보면은 이 흙을 한 층 한 층 부어서 다진 이 면들이 드러납니다. 마치 이 시루떡을 찔 때처럼 그 층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이 흙을 한 층 한 층 붓고 다진 그런 흔적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길 보면 이 나무들 사이에 판자를 대고 흙을 한 층 한 층 부어서 다지고 또 그 위에 새로운 흙을 부어서 다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무려 9m 높이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가 발달하지도 않았던 3세기 이전의 말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성. 이 풍납토성은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제 초기 500년의 도읍지 위례성이
이 풍납토성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성벽의 내부에는 기와와 전도를 사용한 건물을 비롯해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발굴되지 않았던 많은 양의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이 백제 초기의 도읍지 위례성은 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1500년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일까요? (15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한성 백제기의 유물들은 그 의문을 풀어갈 단서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97년의 발굴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풍납토성 내부에선 몇 차례 발굴이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출토가 됐다. 그런데 이 유물들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초기 백제 시기의 유물들이란 것이다. 그 풍납동에서는 그 이런 시기 기원 전후로 그 볼 수 있는 유물에서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에서 5세기 그 한성백제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토기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게 그 지금까지 발굴된 풍납동 내부 그 주거지의 특징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흔적은 남게 된다. 그렇다면 한성백제가 떠나간 5세기 이후부터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까지 풍납토성엔 전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472년, 당시 백제왕인 계로왕은 북위에 한 장의 편지를 건넨다. 함께 고구려를 정벌할 것을 부탁하는 밀서였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만 고구려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 서기 475년, 분노한 고구려 장수왕은 3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3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다. 그리고 백제의 도성 위례성을 둘러싸고 불을 지른다. 달아나던 계로왕은 고구려 신하들에게 붙잡혀 아차산 아래서 수모를 겪고 결국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일본 서기는 한성백제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성을 공격한 지 7일 밤 7일 낮 만에 왕성이 함락됐다. 드디어 위례를 잃었다. 이때 함락된 성이 바로 백제 위례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500여 년, 패자의 역사인 백제 초기 500년의 역사는 철저히 잊혀졌다. 온조가 도읍하고 계로왕 때 잃어버린 위례성은 이렇게 사라졌다. 백제가 일단 밀려서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천도를 웅진 백제소의 공주로 옮겼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소개시키고 폐허를 시킨 게 아니냐.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고구려가 살지 않고 그쪽에도 살지 않고 또 백제 먼저 살던